오늘 2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비교적 포근한 것 같습니다. 김중호 부동산 TV 제 144회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땅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방송을 하기 전에 우선 좋아요, 구독,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신정보를 말씀드립니다. 매경신문에 김동원 기자가 1월 31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특단의 주택대체 주상복합 용적률을 크게 올릴 듯하다, 이런 주택대책을 발표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논의 중인 주택공급대책은 도심 고밀 개발, 역세권 범위 확대 및 용적률 상향 조정, 공공개발 활성화, 공공재개발, 재건축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규 택지를 지정한다, 수도권에 추가 택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97년도 매경신문 기사에 돈을 벌고 싶다면 철길 따라 투자하라, 5호선, 6호선, 7호선 전철 노선을 따라서 투자를 하라고 그 당시에 신문에 나왔는데 다 그게 맞아 들어갔죠. 역세권 개발법을 보면 8년 동안 법규를 조정해서 특별법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역세권 개발법을 우선 적용한다, 타 법령에 우선해서 적용한다, 따라서 특별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의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과거에는 환지시에 단독 주택 부지를 주기로 했는데 현재는 상가 부지나 아파트 부지를 대토해 주겠다, 이렇게 바뀌었고,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가진 지주에게는 당첨된 아파트를 주겠다. 또 소규모 지주에게는 집단 환지해 준다, 집단 환지 안에 들어가도록 해준다. 역세권 500m까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서 700%까지 높게 건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후암 1지구 용적률을 700%까지 높여서 개발하는 걸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1년 1월 1일 시행이 되었고, 제4절 43조에 도시 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 대상 4개를 신설했습니다. 첫째, 주요 역세권을 개발을 한다. 또 둘째,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을 개발한다. 셋째, 역세권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개발을 하다. 넷째, 3개 이상의 전철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1km 내에 위치한 지역을 개발한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 결절지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동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서울역 용산역, 사당역 왕십리역, 광명역 같은 곳입니다. 교통이 모이는 곳을 말합니다. 반경 1km 이내 지역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 개발 구역을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따른 고밀 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우선 개발을 해서 빈 공간의 땅을 공급해 주겠다. 일조권 규제도 완화해 주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1기 신도시들 재개발 승인 잘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5층을 지을 수 있는 곳에 15층으로 높게 짓게 해주고 5개층은 기부 체납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선로 위에 또 인공 토지를 만들고 그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1호선 전철 병점역 1번 출구 쪽은 평당 1억 이상 가고 2번 출구 쪽은 절대 농지였습니다. 그때 반경 500m 초역세권은 상업지를 조성했습니다. 화성병점 복합타운을 건설했지요. 또 500m에서 1000m까지 아이파크 캐슬 아파트를 2080세대인데 21년 3월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인선 전철 주변에 또 아파트값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논현지구는 3, 4억이 상승되었습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가 유리합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50만 명을 돌파했고 7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세계 4위 도시로 예상한다고 미국의 포춘지가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관광, 물류, 나노, 바이오, 금융 허브로 조성을 할 것입니다. 서울 시내 역 반경 500m까지는 보통 평당 1억대입니다. 다른 보도를 또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매경 2월 4일자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동원 기자와 유준호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2월 4일 부동산 대책이 정부에서 25번째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83만 6천 가구의 용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 수도권의 신도시급 공공택지도 지정해서 올 상반기에 지자체하고 조율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서울 외 수도권에는 61만 6천 가구를 공급을 하고 5대 광역시는 22만 가구를 공급해서 합계 83만 6천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정부 대책은 한마디로 공공주도로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역세권과 중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저층 주거지도 개발을 하겠다. 그것을 공공이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LH나 SH공사 같은 것이죠.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으로서 복합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면제를 하겠다. 또 2년 실거주 의무도 배제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또 수도권의 신규 택지 18만 가구와 전국적으로 26만 3천 가구 규모의 택지를 새로 지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고 금년 상반기에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광명시형 특별관리지역 500만 평이 묶어놓은 게 있는데 분당급 신도시 규모로
택지를 개발하겠다. 이게 이제 거의 뭐 99% 이상 이제 이게 앞으로 발표가 될 건데요. 확정이 될 것인데 약 10만 가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재테크 중에서 부동산, 그것도 왜 토지인가? 아파트 투자나 수익성 부동산이나 토지 투자의 세 가지 부동산 투자가 있는데, 아파트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워낙 규제가 심하지요. 1인 가구의 증가로 소유의 개념에서 임대 위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상가, 점포, 원룸,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임대 사업과 토지 투자는 근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만약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또는 자영업자가 10년 후에 은퇴를 한다면 우선 토지에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인 임대 소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해드립니다. 토지는 원자재와 공공성의 성격이 있으므로 수요가 끝이 없지요. 모든 개발 사업의 원재료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매력은 수익률이 몇 배가 아니라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땅입니다. 주식의 수익률도 많이 낼 수 있겠지만 토지만큼은 큰 수익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실정 고수와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를 앞두거나 새 정부의 개발 계획이나 공약 등 각종 호재 발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을 분석해서 이슈가 될 지역의 땅값이 10배에서 20배 오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화가 될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 첫째, 텔레비전, 신문 등 언론에서 간접 홍보가 될 곳. 둘째, 산업단지가 유치되는 곳. 셋째, 혁신도시, 기업도시, 관공서 이전이 되는 곳.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곳이죠. 넷째, 전철이나 도로가 뚫려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는 곳. 다섯 번째, 대규모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 여섯 번째, 신도시나 인구가 집중되는 곳. 일곱 번째, 최소 2, 3년 또 평균 5년의 투자 기간을 보고 회전하며 투자한다면 절대로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땅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오늘의 주제입니다. 첫째, 땅 투자 최우선 순위는 팔고 싶을 때 바로 매매될 수 있는 땅이다. 내 눈에도 다른 사람 눈에도 좋아 보이는 땅이 1순위 물건이다. 둘째, 부동산 상승기에는 무조건 속도전이다. 보석이 될 만한 땅이 보였다면 이리저리 재고 망설이다 보면 기회는 놓치고 후회한다. 돈 따지지 말고 매수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셋째, 택지 개발, 전원주택 부지로 잘 만들어 놓은 땅은 사지 말라. 진짜 돈 되는 땅은 자연 그대로의 땅, 원야 상태라고 하죠. 이미 이런 땅들은 이미 다 빼먹은 땅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넷째, 어렵게 결정하여 마음에 드는 땅을 샀다면 5배에서 10배 이상 남지 않으면 팔지를 말라. 세월을 기다리면 복이 온다. 즉 땅은 묵혀두면 골동품처럼 큰 돈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땅을 샀다 하면 가능한 한 단기로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지 마라. 어렵게 잡은 돈벼락 기회가 날아간다. 보유하고 있는 내 땅을 팔라고 중개사로부터 계속 연락이 온다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파악하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땅을 산다는 건 대단한 용기다.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팔 것을 종용해도 기다려라. 그래도 또 찾아온다면 10배 이상 가격을 높여서 불러라.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일곱 번째, 좋은 땅은 오래 묵혀 놓으면 주인에게 풍요를 선물하고 살아가는데 심리적인 안정과 자식들에게 효도까지 받는다. 6년 이상 보유하면 인삼이 되고 10년만 가지고 있으면 산삼으로 변하게 된다. 계속 보유를 하면 부자 소리도 듣고 가정도 화목해진다. 또 사고자 하는 땅이 현 소유자 앞으로 오랜 세월 묵힌 땅이라면 따질 것 없이 무조건 사라. 여덟 번째, 자연 땅으로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는 땅이라면 대박 땅으로 잡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개업소마다 돌아다니는 걸레 땅은 잘못 사면 팔기 어려운 상투 땅으로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마음에 드는 땅을 잡았으면 보석처럼 간직하고 자랑도 소문도 내지 말라. 열 번째, 땅을 샀으면 이 땅에 무엇을 할까 하고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말고 가만히 그대로 두라. 뭔가 시작하게 되면 돈만 투자되고 팔기도 어려워진다. 11번째, 상업지든 주택지든 어떤 땅이라도 가능한 한 건축은 하지 말라. 땅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땅으로 팔아야지 욕심을 부려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업자만 웃는다. 이것으로 김중호 부동산 TV 제144회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호였습니다.